와이즈 클럽. 당신도 투자로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주주환원의 방법이라는 거는 자사주 매입이 있고 배당이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자사주도 꾸준히 쌓고 또 최근에 배당도 많이 늘렸는데 전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삼성전자가 굳이 배당을 많이 할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첫 번째 키워드, 무형경제의 부상. 유형이 있는 네. 이를테면 러닝머신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엽기 같은 네. 것들 이건 어떻게 보면 유형 자본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그 헬스클럽의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런 것을 기반으로 비즈니스를 한다는 점에서 변함은 없는 건데 네. 지금은 여러 가지 뭐 데이터들이 많다는 거거든요. 엽기나 이런 것들은 내가 헬스클럽 체력 단련장을 사업을 한다 그러면 물리적으로 그거를 뭐 10개를 사면 계속 배치를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거는 무한복제가 가능하거든요. 그거는 하나의 어떤 내가 10개의 헬스클럽을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그냥 동일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헬스클럽이라고 하는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물적인 실체는 과거와 비슷하지만 기본적으로 돈을 버는 경쟁력이 회원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의 제공 이런 거라 그러면은 뭔가 이제 무형의 자산이 중요하게 됐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뭐 잘 아는 그 별이 로고인 그런 커피숍이 있지 커피숍? 않습니까? 네. 왜 거기 가냐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거기 어떤 노하우가 있겠죠. 뭐 커피를 내는 데 노하우가 있을 거고 전체적으로 매장 분위기에서 풍기는 또 노하우가 있을 거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계측하기가 힘듭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 별땡 다방과 다른 어떤 그 커피숍이 유형자산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거든요. 네. 뭐가 다르겠어요. 커피 머신 뭐 비슷한 커피 거 쓰고. 머신이 있을 거고 네. 뭐 테이블이나 의자가 있을 거고 네. 그럼 두 개의 어떤 그 커피 프랜차이즈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거는 뭐냐? 뭐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가는 건데 계측하기가 힘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보면 무형의 매뉴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정말 스타벅스야말로 그 자본 없는 자본주의의 전형인데요. 스타벅스는 계속해서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만은 자본을 회사에 쌓아놓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주주들에게 배당으로 다 돌려주고요. 돌려줘요.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거는 이 자본을 회사에 쌓아둔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두 가지 목적이 있을 겁니다. 첫 네. 번째는 혹시 무슨 일 닥칠지 모르니까 예비적인 동기로 회사에 돈을 놔두는 경우가 있을 테고 두 번째는 끊임없이 대규모 설비 투자가 들어가니까 투자를 위해서 뭐 이제 돈을 모아두는 경우가 있을 텐데 뭐 스타벅스의 경우에는 현금 흐름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렇죠. 끊임없이 현금 장사가 돈이 들어오니까 예비적 동기로 돈을 모아놓을 필요도 없는 거고요. 또 대규모 설비 투자나 이런 것도 본질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업들은 자본의 가용성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까지 이제 주식시장에서도 이런 무형자산 기반의 기업들이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뭐 네이버나 카카오나 이런 네. 것들도 그런 어떤 지식정보 서비스의 범주에 넣을 수 있겠지만 네. 그래도 이것은 이제 글로벌한 보편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미국에서만 특이하게 관찰이 되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기업들이 자본도 쌓지 않고 뭔가 자본을 끊임없이 배당이라든가 이런 걸로 내보내고 하는 네.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인 것 같고요. 앞서서 제가 지난 한 10수년 동안 글로벌 증시 중에서 거의 압도적으로 올랐던 게 미국 증시고 네. 뭐 중국이나 한국 시장 장기간 재미없었죠. 중국은 뭐 주가 자체가 장기간 떨어졌고 한국도 길게 보면 지난 10년이 박스피라고 하는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그렇죠. 이제 미국만 좋았던 거는 어떻게 보면 어떤 이런 식의 자본주의에 대한 시장의 평가가 있었던 건데 이런 식의 자본주의에 대한 시장의 평가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뒤에서 더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무형자산의 4S. 확장성, 네. 매몰성, 스피로버, 시너지 이렇게 네 가지 언급이 됩니다. 네. 하나하나 한번 따져볼게요. 확장성, 아마 스케일러빌리티를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스케일이 계속해서 커진다라는 거잖아요. 네, 네. 자본 없는 자본주의는 확장성이 더 좋다라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뭔가
그 확장을 하기 위해서 네. 자본의 투여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별다른 품을 팔지 않고 굉장히 이제 그 커질 수가 있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이것은 무형자산이라고 하는 건 아이디어와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기 때문에요. 이것이 퍼지는 데는 실은 어떻게 보면 추가적인 비용이 별로 없기 때문에 확장성이 높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요. 그 네 가지 S 중에서 두 번째는 바로 매몰 비용입니다. 매몰 네. 비용. 네. 요거는 이제 썬크 코스트라고도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네. 쉽게 말해서 한번 투입을 해놓으면 투자를 해놓으면 그것 자체만으로 뭔가 이거를 회수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예. 그것 자체로 되팔기가 어려운 그 자체로 되팔기 어렵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를 산다. 자동차는 뭐 대표적인 유형 자산이죠. 네, 이거를 그 타다가 중고차로 팔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어느 정도 이 자산에서 뭔가 이제 현금화가 그때 그 내재 가치에 맞는 현금화가 가능한데 아이디어는 이건 뭐 사실 팔기가 어렵습니다. 아하. 이거를 계측하기도 힘들고요. 예. 굉장히 이제 팔기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제 거래가 되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그런 특성이 있는 것이죠. 또 다른 측면에서의 매몰 비용은 뭐냐면 무형자산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기업에서 거기서도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있을 테거든요. 네. 근데 그 사람이 다른 데 가더라도 똑같은 어떤 그 성과를 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머릿속에 있는 지식 혹은 무형의 지식은 팔기도 어렵지만 그것이 뭐 학문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학문이 한 발 한 발 진보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식의 생태계, 그 기업 안에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정보의 생태계가 굳건하기 때문에 네. 이 사람이 설사 어떤 아이디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밖으로 나갔을 때 그것이 독립적 아이디어로 팔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뭔가 매몰 비용이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네 가지 S 중에 세 번째는 스필오버입니다. 네. 스필오버. 그래서 사실 스필오버라는 건 어떤 뭐 경계를 좀 넘어선다라는 뜻이기도 한데 네. 뭔가 이제 넘쳐서 넘어가는 것처럼 네. 여기에서는 어떤 의미로 쓰이는 걸까요? 자본 없는 자본주의에서는. 스피로버라고 하는 거는 이것이 그 머릿속에 있는 생각은 물론 특허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정교하게 되어 있긴 하지만은 네. 유형 자산에 비해서는 아이디어는 네. 실제로 그 법적으로 보호를 받기가 되게 힘들고요. 예를 들어서 그 스타벅스와 비슷한 커피숍을 네. 내가 비슷하게 창업을 한다. 뭐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뭐 그 스타벅스란 브랜드가 글로벌하게 잘 나가는 거긴 하지만은 그 본다는 것 자체를 누가 막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스피로버라고 하는 건 모방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디어 측면에서는 저 사람 아이디어 저거 괜찮네 나도 해봐야지 네. 이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방자가 많이 나올 수는 있지만 네. 뭔가 그것을 현실에서 그 오리지널리티를 가진 그것을 만든 사람과 똑같이 구현하기는 어려움도 분명히 어렵다.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 네 가지 S 중에서 맨 마지막 시너지가 꼽히네요. 시너지. 네, 뭐 시너지는 저는 그 아이디어 자체가 돈을 버는 경우는 실은 별로 없죠. 내가 아이디어를 갖고 있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형태에 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유형의 형태로 그렇죠. 관철이 돼야 되는 겁니다. 적용을 해야죠.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아이디어를 제공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네. 실행을 하는 사람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너지라고 하는 거는 넓게 보면 무형자산은 궁극적으로는 어떤 유형자산을 가지고 하는 비즈니스를 내가 직접 하진 않더라도 네. 유형자산을 하는 누군가와는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이고 아까 우리가 그 헬스클럽 얘기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형 자산과 현실에 그 발을 딛고 있는 유형 자산과 무형 자산이 잘 맞춰지게 되면 부가가치가 더 커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일종의 뭐 이런 점에서는 유형 자산과의 시너지가 가장 큰 것 같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이 책에서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만은 네. 이 우리가 매몰 비용에서 말했던 것처럼 뭔가 이것이 지식과 지식의 학문과도 좀 유사한 점은 좀 존재하는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이것이 지적인 시너지로 가지고 있는 그런 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키워드는
장기 불황과 불평등. 불평등의 원인을 무형자산 한 가지로 말하는 거는 좀 온당치 않지만 네. 기본적으로 무형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소수의 지식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부를 많이 가져가게 되는 그런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여러 가지 것들이 아이디어를 낸 무형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실제 현장에서 물리적 실체로서의 아이폰을 제조하는 어떤 유형의 활동을 하는 사람들로 부가가치를 구성을 하면 실제로 이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져가거든요. 이 뭔가 그 경제 활동이 이 주변으로 퍼지는 파급 효과는 무형자산의 지식이라기보다는 전통적인 유형자산 투자를 많이 하는 기업들이 뭔가 경제 전반으로 파급 효과는 더 큰 건데요. 네. 이것은 소수의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이 부가가치를 많이 이제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뭔가 이것이 불평등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또 그들이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더라도 신규로 더 그 어떤 더 그들의 부를 증식하는데도 신규 투자가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비슷한 방식으로 계속해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돈을 벌어들이는 구조이기 때문에 뭐 어떤 면에서는 좀 그들에게 부가 쏠리는 그런 효과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키워드. 자사주 매입하는 기업들. 미국 기업들은 자기 회사 주식을 자기 회사 돈으로 사고 네, 그거를 심지어 소각해버린다고 이제 없애버리는 게 굉장히 일반적이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투자자나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특히 우리나라 기업에서는 꼭 그렇게 해야 되나? 네, 또 이렇게 낯설게 느껴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네, 저는 삼성전자와 같은 기업이 최근에 배당도 많이 늘리고 이런 거는 네. 상장된 회사가 주주들을 배려한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칭찬받아서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주주환원의 방법이라는 거는 자사주 매입이 있고 배당이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자사주도 꾸준히 쌓고 또 최근에 배당도 많이 늘렸는데 네. 전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삼성전자가 굳이 배당을 많이 할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끊임없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고요. 필요하죠. 그러면서 그 사이클이 반도체 사이클이 나빠지면 이익도 많이 줄고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자기 자본에서 그 돈을 버는 자기 자본의 증식의 효율을 보여주는 자기 자본 이익률 ROE 네. 이게 되게 높은 회사입니다. 아하. 두 자릿수 정도 되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주주들에게 그냥 배당으로 나눠주는 것보다 네. 삼성전자 계속 재투자를 재투자를 하게 되면 한 했을 때 10%씩 버는 거예요. 더 성장을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럼 우리나라 GDP 성장률이 지금 뭐 물가 상승률 합쳐도 명목 GDP 성장률이 뭐 장기적으로 보면 한 3, 4% 정도 될 네. 텐데 그 경제에서 부를 10%씩 늘리는 기업이 있다 그러면 그 기업은 주주환원을 안 늘려도 뭐라고 욕먹지 않습니다. 그냥 그 기업에게 오히려 힘을 실어주는 게 더 맞다. 그럼요. 미국에 있는 주요 성장주들은 배당이나 이런 거 안 해도 네. 주주들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주주들 입장에서는 이 기업이 경제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잘 관리해서 파이를 키워주는 게 장기적인 주주가치 이익 극대화에 맞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꼭 이제 배당이라든가 꼭 자사주 매입을 하는 게 꼭 선이냐에 대해서는 저는 좀 기업마다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렇죠. 그 기업이 하고 있는 뭐 어떤 본질도 같이 따져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미국의 그 무형자산이 중심이 된 지식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들의 경우는 네. 기본적으로 돈을 쌓아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현금 흐름이 너무 좋고 또 설비 투자의 필요가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기업들이 자본을 쌓아두지 않고 그 돈을 네. 주주들에게 다 돌려줍니다. 보통은 이제 단기 순이익, 1년 동안 영업을 해서 번 단기 순이익을 어느 정도 주주들에게 배분하는 게 맞냐? 이건 답은 없죠. 그렇지만은 뭐 일반적으로는 한 3분의 1은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으로 주주 주고 네. 한 3분의 1 정도는 뭐 그 부가가치를 만들어낸 노동자, 이 내부자들에게 분배해주고 뭐 인센티브로. 한 3분의 1은 유보해주고 네. 뭐 이런 것들이 그냥 별 논란이 없는 일반적인 형태의 그 부의 배분인데요. 미국에 있는 뭐 스타벅스, 도미노 피자 아니면 뭐 애플 이런 회사들은 단기 순이익보다 주주 환원을 더 많이 합니다. 그거는 예전에 벌어놓은 자기 자본도 계속해서 그 주주들에게 배당이나 자사 매입을 하면서 줄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네. 한 100만 원을 벌었어도 배당으로 한 130만 원을 나눠줄 수 있는 기업들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이게 뭐 좋다 나쁘다는 평가는 뭐 다른 차원에서 할 수도 있는데 그나마 벌어놓은 거보다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을 더하는 건 예전에 쌓아놓은 게 유보해 놓은 게 있으면 여기서 빼면서 주면 되는데 그동안 벌어놓은 걸로. 근데 스타벅스나 도미노 피자 같은 기업은 네. 아예 빚까지 내면서 자사주 매입과 배당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게 잘 예. 이해가 아마 안 그러니까 되실 그런 거예요. 기업들은 자본 잠식입니다. 아예 자본이 없어요. 자본이 줄어드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나라로 따지면 자본 잠식? 그러면 뭐야 그 상장 폐지되는 거 불량 아니야라고 회사죠. 걱정을 하실 텐데. 예. 이익을 못 내서 기업이 적자를 보게 되면 쌓아놓은 유보해 놓은 이익에서 자기 자본 규모가 계속 줄어들어서 마이너스가 되는 게 자본 잠식이거든요. 네. 근데 이런 기업들은 3, 40년 연속 흑자입니다. 예. 그러니까 버는 것보다 더 많이 배당을 계속 해주고 자사주 매입과 배당을 많이 해주고 예전에 쌓아놓은 것까지 이미 주주들에게 다 돌려준 거죠. 근데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제 생각에는 일단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그래도 되니까 계속해서 현금을 이미 들어오는 예, 회사니까. 들어오니까 굳이 사실 주주 입장에서는 나에게 배당을 많이 주거나 자사주 매입을 해주는 게 장기적인 기업 가치를 훼손하는 거라고 그게 나의 장기적이에 맞지 않지만 네. 이들은 자본이 필요 없이 돈을 많이 버는 거니까 주주들에게 맞는 것일 수도 있고요. 공장 지을 필요 없으니까. 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건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만은 네. 요즘 뭐 이제 액티브 투자보다 패시브 투자가 더 많이 늘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렇죠. 시장을 추종하는. 그래서 이제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의 그 주주들을 보면 대부분의 회사가 뱅가드, 블랙락, 스테이트 스트리트 이 세 ETF 회사가 최대 주주 5위 안에 다 이름을 올립니다. 그렇죠. 그럼 이 회사들은 의결권에 관심이 없어요. 내가 이 기업을 찍어서 산 게 아니고 미국 주식을 사다 보니 애플도 사고 그냥 스타벅스도 산 겁니다. 바구니에 넣은 건데. 예, 그러니까 그 패시브 투자자들은 경영권 행사에 대한 관심이 없고, 그러니까 그 기업의 CEO들이 전횡을 하면서 전문 경영인들이 네. 자기들의 경제적 보상을 스탁옵션이나 주식시장과 맞춰놓고 하면서 뭐 그런 경향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런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이나 이런 걸 많이 하다 보니까 주주 가치 극대화에는 맞지만 그럼 여기서 좋은 사람들은 주주밖에 없어요. 네. 그 기업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투자를 늘리고 그런다 보면 고용도 늘리고 할 텐데 그래서 작년에 그 바이든이 인플레이션 방지 법안이 여러 가지 것들이 짬뽕이 된 법안이지만 네. 그 안에서 자사주 매입을 하는 기업에 대한 약간의 과세 1% 과세하게 했거든요. 세금 더 물리겠다 했죠. 네. 이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우리 시대의 변종된 자본주의가 무형자산이 중시가 되고 이런 자본주의로 가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기업들이 하는 재무적인 행태나 이런 것들이 자사주 매입이나 이런 걸 과하게 하다 보니까 뭔가 그 부가 그 아이디어를 가진 어떤 지식 노동자들과 주주들에게만 다가다 보니까 이런 어떤 과도한 쏠림에 대한 미국 사회의 성찰도 있었다고 봅니다.